안녕하세요. 저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루종일 도박에 지배되어 있었던 도박 중독자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 스스로가 심각한 도박 중독임을 인지하고 지난 10년간의 쓰레기 같은 삶을 정리하고자 함이며 추후 도박 충동이 생겼을 때 이를 다시 꺼내보고자 함입니다. 2025년 7월 5일 단도박 153일 차에는 도박을 끊기 위해 나는 어떠한 것을 하고 있나 파트 2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저는 도박을 끊기 위해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루의 일기로는 다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오늘까지 설명을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환경통제, 두 번째 루틴대로 살아가기와 더불어서 이제 세 번째 지속적인 단도박 리마인드라고 적었는데요. 이게 저는 뭐 환경 통제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지속적인 단도박 리마인드가 무슨 말이냐면 정신적인 부분인 거예요. 멘탈리티 향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도박을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이 된다. 고립이 되면 죽는 것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극단적인 사실을 지속적으로 되새기고 단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정답을 찾고 일상으로의 그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도박으로 망가진 뇌를 치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이 지속적인 단도박 리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스스로가 단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머릿속으로 계속 찾는 거예요. 도박은 나쁜 거야. 단순히 그렇게 도박은 나쁜 거야 하면 안 돼. 너 돈 잃었잖아. 그만해야 돼. 그만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왜 그만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제가 단도를 하면서 단도박을 하는 지속적인 내가 단도박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찾은 거는 가족이에요. 일단 가장 쉬운 이유죠. 가족, 여자친구. 내가 도박을 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피해를 보지 않았어도 될 부분인데 나로 인해서 가족과 여자친구가 심각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도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사실 내가 도박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 내 여자친구가 이런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일단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도박을 해서 내가 얻는 게 없습니다. 돈만 잃을지 그 외에 내가 얻는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찾은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요. 도박을 통해서 얻을 게 없다. 그 말인즉슨 도박을 하면 결국 돈을 잃는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진다. 이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기 쓰기. 매일매일 제가 단도박 일기를 쓰고 있잖아요. 이 매일매일 단도 일기를 작성을 하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단도에 대해서 그날그날 제가 주제가 다르다 보니까 그냥 쉴 때도 단도 오늘 어떤 주제로 쓸까, 내가 어떤 식의 느낌을 얻었지, 이걸 머릿속으로 그냥 가만히 혼자 있을 때도 생각을 하게 돼요. 저절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훈련 방법이잖아요. 머릿속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단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도박 충동이 오는 것보다 내가 어떤 식으로 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야 되지, 이걸로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순간 좋은 긍정적인 신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기를 매일매일 쓰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단도력이라고 하죠. 단도력을 통을 좀 더 키우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1회씩 제가 주의 모임을 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유주제로 저에 대해서 일상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도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생각을 하고 가요. 오늘은 이 주제로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주제를 하나씩 또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단도를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도박을 참는 거와 머릿속으로 계속 단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도박을 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질적인 내용이 다릅니다.
나는 하지 말아야 돼. 단순히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고 도박을 참으면 본인이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못 참고 그냥 도박을 참아야 돼 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결국 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못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협심자분과 단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GE 모임 내에서 한 선생님과 아직 저보다 GE를 오래 다니셨지만 아직 100일 잔치를 하지 못한 선생님들이 좀 여러 계신데, 그중 한 분과 매일매일 카톡을 나누면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하자, 힘내야 된다, 제가 오늘 느낀 바를 또 얘기를 카톡을 하고 그분의 피드백도 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 100일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한테는 100일을 막연하게 참자라기보다는 우리 10일씩 버팁시다 라고 얘기를 제가 권유를 드렸어요. 단도 10일씩 참아보고 10일이 지나면 그 10일에 대한 느낀 점을 A4지 한 장 분량으로 한 번씩 쓰자. 그렇게 해서 100일이 되면 그게 10장이 된다. 그걸 100일 잔치 때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근데 100일을 무조건 참는 것보다 목표를 갖고 10일, 20일, 30일 이런 식으로 재발이 좀 심하신 분들은 좀 10일씩 나눠 갖고 그거에 대한 느낀 점을 계속해서 쓰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그분과 같이 100일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직 이제 10 며칠 차죠. 거의 한 17일 차 됐을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20일 차라 이제 20일 차 소감문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도 열심히 해 나가는 걸 보면서 저도 탄력을 받고 있는 게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도 유튜브 감상. 이건 제가 출근 퇴근 때마다 뭐 마음의 공간 여백이라는 유튜버 분과 마카오김이라는 유튜버 분, 그리고 도박 엔딩이라는 저희 한국 도박 예방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인데,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이런 단도 유튜브들도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잘못된 행동, 습관 교정.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도박을 했던 시절에 만들어진 안 좋은 습관들이나 행동들을 전부 개선하여 몸의 게으름 없애기와 더불어 도박 시절의 습관 등을 좀 제거해서 도박과 관련된 것들과 점차 거리를 두기 위함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잘못된 행동과 습관들이 도박했던 시절에 더 안 좋게 변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원래 게을렀던 사람은 더 게을러졌을 거고, 그리고 원래 핸드폰을 자주 했던 사람은 더 핸드폰 중독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루틴대로 살아가는 걸,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루틴대로 생활하면서 내가 게으르게 화성세월 보냈던 시간들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경험치를 얻기 위해서 게으름 방지라고 해서 계속 운동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좀 더 소중하게 쓰려고 했고, 그리고 핸드폰 같은 부분은 제가 핸드폰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 때나 담배 피러 나갈 때 혹은 화장실에 있을 때도 핸드폰을 절대 들고 가지 않습니다. 거실에다 둡니다. 그리고 잘 때 핸드폰을 두고 자는 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핸드폰을 평소에 했었을 때는 자는 시간도 1시간, 많으면 2시간 정도 핸드폰 하다 자요. 그럼 내가 자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줄어드는 거죠.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은데. 근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정말 지금은 10분 안에 뻗어버려요. 너무 개운합니다. 핸드폰 없이 자는 게. 그래서 핸드폰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교양이라고 하면, 제가 평소에 수건, 샤워를 하고 나면 화장실에 새 수건을 걸어둬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의식적으로라도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고, 교양인 거죠. 화장실 앞에 빨래를 그대로 두고 저희 엄마가 그냥 빨래를 항상 수거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빨래통에다 넣고, 이런 것들도 제가 원래 안 하던 건데 당연한 것들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도 무조건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거짓말. 이 거짓말 안 하기도 웬만하면은, 제가 여태까지 지금 단도 153일차 하면서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2번인가 3번 정도 했어요. 무의식에. 뭐 도박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평소에서 거짓말을 한 2-3번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고쳐지기 어려운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몸에 계속 남아있으면 도박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도박을 했던 시절에 몸에 배어 있었던 거라서 이것들을 하게 되면 도박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도박과 관련된 그런 것들, 기존에 안 좋았던 것들을 전부 다 교정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까지 싹 다 교정을 해야 단순히 도박만 안 하고 참는 것보다 도박에 관련된 안 좋은 행동들,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도 같이 해야만 그나마 제가 도박에 충동해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대처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박을 끊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지금 크게 네 가지죠.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제가 평범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으로 멘탈리티와 더불어서 안 좋은 행동들, 이런 것까지 같이 교정이 들어가면 진짜로 단도를 하는 데 있어서 도박 충동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은 진짜 원만하게 참아질 거예요. 자, 오늘도 단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주말도 힘내서 해봅시다. 감사합니다.